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이제 205화고요. 상당히 텀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추석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못 내가지고 뭘 살펴볼 거냐면 요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5월 13일 기준 올해 5월 13일 기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이륜 평행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PM이라고 하죠. 얘들에 대한 법 규정이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있어요. 5월 11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이 법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래가지고 법이 3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는 법들이 밑에 있죠. 자, 여기 5월 11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뭐가 있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해가지고 딱지 끊으면 얼마? 승용차 주차 위반 얼마죠? 4만 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 위반해가지고 딱지 끊으면 얼마? 12만 원. 옛날엔 2배였거든요. 8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3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옆에 여기 이 차선이 이렇게 있고 옆에 물 빠지라고 약간 이렇게 낮게 돼 있죠. 거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흰 선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흰색 실선도 있고요. 흰색 점선도 있어요. 점선도 있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보험, 황색 복선 두 줄 확 꺼진 것도 있고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런 선들의 길 가장자리 구역 선의 의미 필요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아무 선도 없는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주정차 금지. 거기는 상시 단속 나와서 스티커 끊어버리면 그냥 끊기는 거예요. 얼마? 12만 원.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그 차들 어린이 사고 나면 거기서 튀어나온 애하고 사고 나면 그 차한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구역에서 제일 좋은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 민식이법 피해가는 제일 좋은 방법 제가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 가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이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건 그래도 덜 억울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나름 조심한다고 가는데 주차된 차 옆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뭐 이걸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시속 사람 걸어가는 속도 정도로 시속 4km, 5km 막 진짜 막 기어가듯이 뒤에서 빵빵거리든가 말든가 막 그렇게 가면서 차 하나 옆에 애 없지? 차 하나 옆에 애 없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가라고 제한을 건 게 최대 30km/h의 이하의 속도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30km/h의 속도만 하더라도 그냥 진짜 그야말로 골목길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 왕복 1차로 이렇게 있는 중앙선 있는 그런 도로 정도 같으면 30km 가면 상당히 느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린이 보고 여기 왕복 4차로 막 여기 편도에 2차로 이런 데가 막 여기 학교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30km로 가면 뒤에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 구역이. 그 구역에서는 막 속도 팍 낮춰서 가셔야 돼요. 가시고 그런 구역에서는 차를 대면 안 된다고. 자, 주차와 정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가 된 거예요. 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디냐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는 차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가는 차한테 이렇게 가는 차한테 시야 안 보이게 교차로 인접해가지고 고가부 이런데 그런데 차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그 선 없다고 차대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우리 집 앞인데 골목인데 그럼 차를 어디다 대란 말이고. 돈 내고 주차장에 대세요. 아시겠죠? 돈 내고 주차장에 될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사고 났는데 내 차한테 주정차 과실이 나온다 할 때 큰 소리는 치지 말라고. 적어도 아시겠죠? 안전지대 사방 10m,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설치된데 5m 이내. 요즘은 여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소화 설비 있는 데라고 해놨죠. 거기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2배예요. 8만 원이에요. 그런 데는 차를 대면 안 된다. 주차와 정차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차는 차가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차를 떠났을 때, 운전자가 차에 내려서 가게 들어가지고 잠깐 담배 사가 오는데 30초 걸렸어요. 그거 주차입니다. 정차 아니에요. 주차예요. 정차는 5분 이내로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로 잠시 차를 세우는 것. 그게 정차입니다. 잠깐 사람 내리는 거. 그게 정차예요. 담배 사오는데 30초? 그거 주차예요. 주차 금지구역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거든요. 주차 금지구역에서는 일시 정차는 허용이 되죠. 그런데 이거 주차 아니고 정차라고 잠깐 가가지고 시디기가 돈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주차냐고 큰소리 치시잖아요. 왜 내 차만 단속하냐고. 그럼 복불복이에요. 단속하는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 사람 벌써 가버렸어. 타고 가버렸어. 이거 어떻게 단속할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단속해야지. 근데 그게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이 운이 좋은 거예요. 나는 당연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스티커가 끄는 거고. 아시겠죠? 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전 구역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내가 사는 원룸, 아파트, 빌라 앞에 골목에 그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와, 이제 차 어디 대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뭐 되지 뭐 끊으면 끊고 이러면 안 돼. 어린이들 보호합시다. 자, 물론 저도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주장은 했었지만 이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아직도 우리 입에는 의료보험이 좀 입에 익어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러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의료보험공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교통사고 의료보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코나발이 돌다가 자빠져가지고 막 다리 다 긁히고 막 실키가 막 다리 골절돼가지고 막 그거 교통사고라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났다니까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도 안 되고 자동차 보험도 오토바이에 자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으로 받을 데도 없고 그 비싼 치료비를 내가 전액을 다 냈어. 바보지. 뒤에서 받았어요. 내가 100% 과실이야. 앞차 운전자는 뭐 뒤에서 받쳤으니까 목이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병원 가요. 왜? 자기 돈 안 드니까. 그런데 뒤에서 박았어요. 근데 좀 세게 박았어. 나도 많이 다쳤어요. 병원 안 가. 왜? 병원 가면 내 보험이 추가로 한 단계 더 할증되니까 보험으로 안 해. 그리고는 병원 가가지고 어제 좀 허리 삐끗해가지고요 이러고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는. 그거 그냥 교통사고로 하셔도 돼요. 교통사고인데 내가 100% 과실이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여 제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요. 병원에서 급여 제한 의료보험 적용해줘도 되냐,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줘도 되냐, 적용해주면 안 되는 대상이냐, 이거를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는 적용해주는 거다 라고 오면 그러면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지금 급여 제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병원에 지금 계속 올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안 오더라도 일단은 돈을 전액을 다 내라, 일반으로 내고 우리가 물어서 답변이 와서 만약에 되는 거다 하면 차액을 우리가 돌려줄게. 만약에 안 되는 거다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큰 소리 친다. 이거 말이지 이 교회가 된다 했는데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래봐야 치료비 얼마 안 되고 그 답 나오는 기간, 질의하고 응답 나올 때까지 기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자,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때문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상대방 과실이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 과실은 10%인데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과실이 10%라도 그 죽기 전에 치료비, 그럼 사망보험금에 대한 10%다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죽어버리면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다쳤어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한 10억 나왔어요. 내 과실은 10%인데 10억 다 줘야 돼요.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그런데 이거를 과실분만큼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치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10%가 됐든 90%가 됐든 100%가 됐든 아예 지가 100%인 100대 빵이면 내가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 내 과실이 단 1%라도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의 치료비는 내가 해줘야 돼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 보험을 해줘요. 자동차 보험이 안 된다,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 혹은 아예 없다, 그럼 이분은 정부보장사고를 받거나 뭐 등등등등으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 정부보장사고를 받는 건 또 예외예요. 예외인데 어쨌든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치고 자, 내 과실 10%예요. 이 사람 치료비가 1억 나와서 그럼 우리가 1억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이 뭐 20% 뭐 비급여 부분 좀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처리되겠죠. 근데 국민건강보험 적용 비대상이에요. 적용이 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원래 이걸 책임져야 될 사람 있잖아요. 구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해줘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라고 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도 의료보험이 돼요. 나의 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제3자가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 100% 과실이면 내 혼자 넘어진 거, 내 혼자 빗길에 삥 돌아가지고 가로수 쿵 들이박은 거, 네. 내 혼자 그냥 과속으로 그냥 디굴디굴 굴러가지고 늑골 골절되고 막 이런 거. 우리 고객 지금 사고 나고 지금 예를 들은 거. 고객님들 죄송해요. 자,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뭘 잘못해서 그러냐? 잠깐 뭔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죠. 어쨌든 그런 사고 의료보험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도 되고 내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로 자손이나 자상으로 해도 되는데 내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의료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의료보험 처리에 대한 내 부담금을 실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내 부담금에 대해서 자손이나 자상 청구를 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런데 뭐 한 2주 진단 뭐 이래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통원한 거 가지고 지금 뭐 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하던데요. 아유 개똥이나. 그런 거는 그냥 처리하세요. 그냥 처리하세요. 그럼 얼마 들 거라고. 많이 든 거, 많이 다친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어쨌든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비대상이다? 그건 아니다. 내가 100% 과실, 누군가 나를 책임져야 될 게 제3자가 없는 경우 그거는 내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선택이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원인일 때 보험급여가 제한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등의 중과실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나는 청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것도 요즘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요거 부산에 우리 또
배부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예요. 그전에도 이런 판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위반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대해서 국민보험공단에서 너 이거 중과실 사고잖아,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우리 못 줘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줘 이렇게. 대법원 가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밑에 1심, 2심에서 그래 맞다 주는 거 아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거 줘야 된다. 네, 뒤집힌 내용이요. 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안 적을 거예요. 2020 두더지 할 때 두 41429 판결이에요. 대법원. 자, 이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 좌회전하는 차량을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사고를 냈어요. 좌회전하는 차량은 신호 떨어지고 여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의 명백한 신호 위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에 많이 다쳤어요. 치료비가 5,100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다쳤고 꼭 나 신호 위반할 거야! 라는 어떤 중대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잠깐 신호를 착각했다거나 그런 경과실로 신호 위반회가 진행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피해자가 또 많이 다쳤고 하니까 검사가 이거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안 해. 기소유예.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기소를 미뤄버린 거예요.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처분을 한 거예요. 불기소 처분을 한 거지.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니까 중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했어. 아이고 이 건 같으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의 53조의 규정에 무조건 교통사고의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이 중대한 과실에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아니야 너 안 돼 했는데 대법원에서 맞네 야 줘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긴 한데 대법원의 판결은 그랬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중과실 사고도 의료보험 적용된단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경우에 따라 적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나올 정도의 중과실 정도 되면 한번 붙어볼 만은 하다 이 정도.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중과실 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안 된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과실 사고가 아닌 내 100%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10월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촬영할 때 9월 5일 날 일요일 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올해 시험에 뒤통수를 맞으신 분이 거하게 맞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뜻하시는 부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이 됐든 본인이 하시는 일이 됐든 10월에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잖아요. 좋은 계절에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한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